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50대에 시작해도 돈 버는 이야기라는 책을 쓰신 서미숙 작가님 모셨습니다. 이 작가님 그 스토리가 굉장히 되게 좋고 뭔가 좀 진정성 있게 되게 와닿아요. 제가 그 다른 채널 분들을 많이 보고 영상을 접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오케이 해주셔서 오늘 작가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작가님 저희 가족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력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에 시작해도 돈 버는 이야기의 저자 서미숙 작가이고요. 저는 꿈꾸는 서여사 주식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10개의 파이프라인과 8개의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드릴게요. 네. 작가님 지금 10개의 파이프라인과 8개의 명함이요. 명함만 8개면 네. 지금 직책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작가님 이 8개의 명함을 갖게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네. 너무너무 궁금한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동기부여 자기계발 측면에서 많은 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10개의 파이프라인과 8개의 명함을 갖고 있는데요. 10개의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처음에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파이프라인이고요. 8개의 명함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모님이었어요. 찜질방 매점에. 네, 그러다가 꿈꾸는 서여사부터 시작해서 네, 뭐 대표라든가 또 강사라든가 작가라든가 네 뭐 투자자라든가 이런 아니면 또 제가 무인 카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점주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8개의 명함이 됐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 작가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요. 그 이야기만 1시간 해주셔도 되거든요. 네. 저 너무 그 얘기가 좋아서 꼭 저희 유튜브 채널에 담고 싶어요. 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들 이제 갖고 와봤는데 바로 여기까지 여쭤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네. 먼저 작가님이 이를 악물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네.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그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 한번 그 스토리, 성공 스토리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3년 반 전에 네 그냥 찜질방 매점 이모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요. 수도권에 대출이 아주 많은 집 한 채 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에 너무 올인했던 50대 엄마였어요. 저희 아이들은 예체능을 좀 이렇게 전공한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가진 게 없는데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부자를 꿈꾸게 됐어요. 근데 이제 부자를 꿈꾸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아나운서를 꿈을 꾸는데요. 아이가 이제 계속 2년 동안 되게 열심히 그 아나운서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거의 뭐 최종이나 그 정도 가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뭐 카메라 테스트도 다 통과가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유가 뭘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알았죠. 무능한 부모 때문이구나. 내가 직업이 이게 아니었으면 혹시나 붙을까 이런 마음에 저는 이제 그때 아이가 포기한다고 한번 그랬고 그 이후로 저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아이 때문에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제 계속 그 부자를 꿈꾸면서 찜질방 매점 이모를 그때도 할 때였어요. 저는 이제 찜질방 매점 이모를 한 이유가요. 예전에는 이제 미술학원 그 원장이나 선생님 이거를 한 25년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도 예체능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때여서 저는 돈을 벌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50세에 제가 이제 미술학원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쉽지가 않네요. 네, 오라는 곳도 없고, 네,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그 찜질방 그 매점 이모를 조금 택했습니다. 주 6일을 일했고요. 그거 가지고 조금 사실 모자라서 저는 투잡을 했어요. 하원 돌보미 아시나요? 네, 하원 돌보미를 2시간 정도 해서 온전히 쉬는 요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3년을 살았습니다. 3년을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나아지지가 않아요. 모이는 거 없죠? 네, 모이는 것도 없고 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훨씬 많고 아마 제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뭐 집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야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이제 팔고 또 간신히 조금 열심히 해서 뭐 전세라도 하나 얻고 집이라도 조그만 거 하나 사고 그러면 또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또 다시 팔고 네, 대출 일으켜서 뭐 다시 쓰고 다시 팔고 이런 게 좀 악순환이었어요.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그러다가 저에게 그 아이의 눈물로 아나운서를 꿈꾸던 아이의 눈물로 제가 인생이 확 변하게 됐죠. 이제 부자를 꿈꾸면서요. 아, 부자가 돼야 되겠다. 말 그대로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피눈물을 좀 흘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저는 세상을 향해서 약간 도끼를 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부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지금 좋은 굉장히 그 동기부여에 대한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살면서 점점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중요한 것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도끼를 품고 시작하셨다는 네. 것 좋은 동기부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풍파와 파도가 없이는 사람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힘든 시련이 오는 만큼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미술학원도 해오시고 하시는데 또 예체능 자제분 둘을 가진 엄마라면 말 다 했죠. 정말 네.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런 이제 이야기까지 많이 또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도끼를 품고 이 일 저 일부터 이렇게 하게 되셨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따라오면 돈이 되는 부자들의 습관에 대해서 책에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자를 꿈꾸면서요, 부자들의 습관은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검색을 조금 제일 많이 했고요. 부자들은 새벽 기상과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자를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기상과 독서를 먼저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려면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더 이상의 수입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식비 절약을 하기 시작했고요. 가계부를 절약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블로그를 쓰기 시작하고, 네, 돈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통틀어서 닥치고 시리즈라고 해요. 제가 이제 만든 거죠. 그냥 닥치고 하자.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하자라고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력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 모든 거를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특히 50대다 보니까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저는 사실 찜질방 다닐 때 걸어 다녔어요. 1시간 거리를. 운동 삼아 걸은 거죠. 근데 사실은 차비도 아끼느라고 걸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닥치고 시리즈라는 걸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 닥치고 시리즈 이야기 해주셨는데 작가님도 저희 채널 영상을 다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저희도 주식 이야기할 때 다 필요 없고 그냥 월 정액 적립식으로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닥치고 모아라. 닥모를 그래요. 저희도 지금 네네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투자를 끊임없이 모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타 유튜버에서도 이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담았으면 했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 해주셨는데 내가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들을 따라하자라는 네. 마인드로 출발을 하셨다고. 네, 네. 그리고 절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재테크를 하려면 투자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투자는 투자하기 전에 투자보다 먼저 해야 될 거 다들 모르고 생각 안 하고 계십니다. 투자 전에 절약을 해야 되죠. 내가 아까 방금 말씀했듯이 수입을 더 늘릴 수 없으면 수입을 못 늘리니까 더 나올 구멍이 없으면 어떻게? 있는 돈에서 줄여야죠. 네. 그래서 이 절약에서 투자의 모든 시작은 절약에서 시작된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또 부자가 되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아까도 독서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네. 주로 이제 작가님이 책을 쓰시기 전에 그만큼 또 많은 책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읽고 그만큼 수많은 영감을 얻으셨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독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책에는
정답은 없는데요. 해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를 장착하려면 책에서 먼저 이렇게 보면 이제 마인드셋이 되잖아요. 그리고 책은 타인의 경험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서가지 못했다면 앞서간 타인의 그 책을 보면서 내가 그거를 마인드를 좀 흡수하고 적용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아까 부자들 따라하기, 부자들의 습관을 따라하기 위해서 중요한 독서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부자가 되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독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작가님도 글을 쓰시기 전에 먼저 수많은 책을 읽으셨고 네. 영감도 많이 얻으셨고 동기부여도 받으셨고 그렇죠? 네. 왜 독서가 중요한지 또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지 이야기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요. 네. 그리고 우리 독서는 책은 우리를 꿈꾸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 굉장히 적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떤 거를 적용을 하냐면 어떤 부분의 재테크나 자기계발의 책을 읽으면 그 책의 한 부분이나 한 문장에서 이렇게 따와요. 문장을 하나 보고 여기는 내가 적용을 해야겠다. 이 부분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적용한 책이 2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하나 조금 더 사게 됐는데 한 푼도 없는데 부동산을 샀어요. 그런데 그거는 책에서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 책의 2권은 뭐였냐면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와 실행이 답이다였어요. 노후를 위해서 내가 대출 많은 집 한 채 밖에 없지만 이 책을 이용해서 내가 집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내 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요. 전세를 주고 하는 방법으로, 전세를 주고 저는 대출을 갚고 조금 남은 전세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옮겨서 다시 또 조그만 집을 하나 사는 그런 거를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읽고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렇게 책을 읽으면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들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를 제작하고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제 재테크나 또 재테크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또 살고 있는 삶의 목표 이것들을 실행하는 것 시작이 반이죠. 대부분은 생각만 하고 끝납니다. 네. 우리 자기 전에 내일은 뭐 하고 앞으로는 뭐 해야지 생각 정말 많이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까 꿈꾸게 한다고 책은 우리를 꿈꾸게 한다고 우리의 모든 삶의 희망은 꿈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꼭 이걸 하고 싶어 이걸 해야지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것 그것들이 독서에 많이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타 채널에서 습관을 소득으로 연결하는 엄청난 방법들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메인이 주식 투자 이야기인데 투자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테크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다 듣는 건 다 좋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많이들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 저는 맨 처음에 절약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누구나 재테크로 다 돈을 벌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데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종잣돈을 먼저 모아야 되잖아요. 그 종잣돈을 모으려면 내가 많이 벌지 못한다면 절약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도 식비 절약 먼저 했어요. 제가 하는 식비 절약은요. 말 그대로 일주일에 7만 원 살기,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살기. 4인 가족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요. 그런데 1인 가족은 몰라도 4인 가족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저는 3년 전부터 그렇게 7만 원 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물고 돈을 모았죠. 그렇게 모아서 저는 이제 40만 원 정도 안쪽으로 썼어요. 식비를. 어떤 방법이었냐면 냉동하는 방법으로 썼어요. 국이나 찌개나 모든 걸 다 냉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그런 것들은 다 제 책에 조금 녹여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는 배당주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 배당주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보통 8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40을 먼저 뚝 떼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는 못해도 80에서 100은 썼거든요. 그래서 내 식비는 원래 80이야 하고 40을 그냥 떼어서 배당주 투자를 해요. 우리가 많이 흔히 알고 있는 거 투자합니다. 모르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노후자금으로 써요. 그거를 노후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아무리 내려가도 올라가도 팔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노후에 쓸 돈을 연금이나 이런 걸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직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그 배당주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매달 그렇게 꾸준히 넣고 있는 그런 투자를 하고요. 공모주 투자 같은 거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공모주는 사실 소소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소함이 가족이 모두 한다면 계좌가 한 4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게 괜찮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또 여행 자금으로 모아놓고 있어요. 공모주는. 그렇게 해서 내가 여행이 가고 싶을 때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그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조금 내가 따로 모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공돈 모으기를 합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앱테크 아시나요? 네, 앱테크 같은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네, 포인트 같은 것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뭐 쿠폰 모으기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해서 정말 많이 모을 때는 한 56만 원 한 달에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소소하게 하고요.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써요. 블로그 수익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도 수익이 있지만 블로그도 그 매일 글만 쓰면은 수익이 나와요. 애드포스트라고 저는 인플루언서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이웃이 많죠. 12,000명이 넘기 때문에 제가 글만 쓰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와서 그런 소득도 있고요. 또 저는 녹화본을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식비 절약을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다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웃들이 물어보셔요. 어떻게 식비 절약을 그렇게 하셔요? 40만 원을 어떻게 사셔요?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길래 이걸 내가 알려줄까? 모아서 알려줄까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아서 이제 비용을 처음에 작게 받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그럼 그분들이 정말 깜짝 놀란 게 100만 원도 줄이세요. 네, 그렇게 많이 줄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좀 놀라워하죠.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도 돈을 벌죠. 콘텐츠로 내가 블로그를 열심히 쓰면 내 경험을 가지고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지금도 저는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교육 사업이라고 해요. 네, 그런 식으로도 돈을 벌었고요. 가장 많이 번 거는 사실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조금 크죠. 네, 금액이. 그리고 이제 제가 원칙이 있어요. 투자 원칙이. 저의 투자 원칙은 특히 주식은 주식을 크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으로 잃은 적이 좀 있어서. 그런데 딱 1,000만 원. 1,000만 원을 가지고 인덱스 펀드라고 해요. 주가 지표. 주로 그걸 많이 해요. 주가가 내려가면 무조건 넣고 주가가 올라가면 10%의 제가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 매도하고 또 다시 내려가면 또 넣고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넣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또 팔고 해서 다른 거는 손해를 좀 많이 봤는데 펀드로 손해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방금 인덱스 펀드 이야기 했는데 사실 저희 채널에서 메인으로 이야기하는 게 S&P 500과 나스닥 100을 그 주가에 상관없이 그냥 평생 보유 정액 적립식으로 수십 년 모아라. 왜냐하면 손해를 볼 수가 없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사실 주식에 대한 질문은 안 적어왔는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따가 좀 몇 가지 제가 질문 준비해서 여쭤볼게요. 좀 더 이야기 부탁드려요. 왜냐면 메인이 주식이거든요, 원래. 대신에 이제 안전한 거 위주로 그냥 그리고 방금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모든 지금 작가님이 해주신 이런 그 모든 재테크의 출발은 절약이라는 거 하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식비 절약, 냉동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자제분들이 반란이 없으셨나요? 엄마 우리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싫어했죠.
아이들만 싫어한 게 아니라 남편도 싫어했어요. 네, 남편이 제일 싫어해요. 네, 내가 왜 냉동하는 걸 먹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냉동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착안을 한 거예요. 아기들 이유식을 엄마들이 만들어서 아니면 사서 다 냉동시켜요. 냉동시켜서 하나씩 데워서 먹더라고요. 아기들도 되는데 어른이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에 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버려지는 식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냉동을 하면. 그래서 그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국을 끓이면 냉동하면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민하지 않는 분들 음식에 막 이렇게 나는 방금 한 반찬만 먹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닌 분들은 모르셔요. 잘. 네, 그냥 데워서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모르세요. 티가 안 나요. 콩나물국도 냉동한다? 이상할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절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제 식비 절약 제가 하나 여쭤봤거든요. 네. 궁금하니까. 그리고 배당주 투자도 이야기하신다고. 네. 배당주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모아가고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배당주를 처음에 그 배당주 투자에 대한 그 책을 하나 읽었어요. 네, 저희 지금 출판사에서 나온 같은, 네, 거기서 나온 책인데, 거기 그 책을 읽고, 배당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오거든요. 미국 배당주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물론 그 전에는 한국 그 주식은 조금 했었어요. 그러다가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아마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스타벅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다음 테슬라, 네, 뭐 이런 것들, 코카콜라, 위험하지 않은 배당 성장주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거는 지금 아직도 저는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그거야말로 팔지 않을 생각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장주 위주로 저희는 사실 단일 종목보다는 ETF 많이 이야기해요. 네. ETF가 안전하고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아가라는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방금 전에도 그 원칙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만의 원칙이라면 저는 최소한 투자를 하려면 그 관련된 책을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주식에 관련된 책 최소한 10권. 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에 관련된 최소한 10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읽고 시작을 해야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대부분 자기계발이나 경제 용어를 몰라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제 용어 같은 경우는 돈의 속성에 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이 그 김승호 회장님이 잘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책을 먼저 읽은 다음에 하나씩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이제 신문을 봅니다. 용어가 눈에 들어오면요. 책을 보면서 용어가 눈에 들어오면 신문도 눈에 들어와요. 근데 신문이 처음부터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큰 글씨 먼저. 네. 그래서 헤드라인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볼 때 종이신문으로 보는데 하나씩 이제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경제 먼저 보고 재밌는 거 먼저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 강의도 저는 좀 들어요. 주식도 강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 강의도 조금 듣습니다.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 그런 경우 이제 조금 들으러 간 적도 있고 또 이제 대부분 이제 부동산도 조금 많이 들으러 간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투자라고 해서 꼭 부동산 주식만 투자는 아니에요. 뭐 스마트 스토어처럼 이렇게 내가 무슨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투자들도 조금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저는 최소한 제가 10권의 이상 책은 보고 한다는 거. 네.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모든 투자는요, 당연히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고 투자하면 그 돈 불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운이 따라주지 않는 한은. 근데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가 메인이고, 어떤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고 싶으면 10권 이상의 책을 읽어라. 네. 유튜브로 치면 한 100개 이상의 동영상, 1000개 이상의 동영상 보는 거랑 같은 원리죠. 네. 그리고 또 좀 더 나가서 강의 같은 것도 들으러 가셨다고. 투자에 얼마나 공부가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작가님 이제 투자하고 계시댔잖아요. 작가님도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또 투자자시잖아요. 네. 나에게 1억 원이 있다면, 갑자기 1억 원이 생긴다면 네. 투자 포트폴리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실 건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억 원이 생긴다면
지금은 제가 5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는 매달 이렇게 현금 흐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할 것 같아요. 제가 현재 운영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소자본으로 하는 게 무인 카페와 공간 임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저에게 돈을 이제 벌어다 주는 거죠. 제가 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나무예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더 해보지 않을까, 운영을 한 번씩 더 해보지 않을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님 방금 무인 카페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 카페라는 게 네. 계속 치우고 뭐하고 또 직원도 써야 되고 뭐 기계도 갖고 와야 되고 그런데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요즘 자판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그 새벽에 혹시 뭐 마시고 싶을 때 돌아다니다가 네, 몇 번 네. 해봤는데 가격도 굉장히 싸요. 네. 그런데 그 운영하기도 어렵지 않아. 네. 하루에 한 번 정도만 가서 청소 한번 싹 하고 자재만 네. 좀 교체해드리면 될 것 네, 네, 네. 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지금 무인 카페도 운영하시고 계세요? 네. 창업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나 봐요. 이게 창업 비용이 다 다른데, 이제 가맹점마다 조금 메이커마다. 달라요. 네. 네. 그런데 저는 6천만 원이 조금 안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보증금까지 합쳐서. 그런데, 월 수익이 나쁘지 않아요. 순수익이. 저는 여기 오기 전에도 여기 시간이 남아서 여기 주변을 둘러봤거든요. 여기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기 했습니다. 무인 카페 없어요, 맞아요. 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튜디오가 송파에 있는데 굉장히 물가가 비쌉니다. 커피 하나의 기본이 5, 6천 원이에요. 건너편에 이제 그럼 2, 3천 원짜리도 있는데 무인이 없더라고요. 네. 네네. 그리고 여기는 24시간이라 네. 또 괜찮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대료 같은 게 이제 비쌀 테니까 서울이라. 네. 거기서 무인 카페도 하시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나 뭐 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 파이프라인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네. 것 위주로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겠다는 것.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이제 1억 원 투자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구체적으로 투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네. 주로 어떤 투자 하시고 계신지 또 과거에 어떻게 투자를 처음 뭐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제 투자 이야기. 너무 그게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네네. 거죠. 네, 저는, 대출이 굉장히 많은 집 한 채밖에 없었어요. 3년 6개월 딱 전에 2020년 2월부터 제가 이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가진 돈이 없었고요.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아까 두 권의 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을 읽고 저는 이제 집을 한 채를 더 구매를 했어요. 그때가 2020년 6월이어서 6.17 대책이 있었던 때거든요. 남들은 그때 다 겁을 내고 이때는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한 채가 두 채로 만들었고 다시 부자를 꿈꾸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 두 채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다시 이사를 합니다. 1년 만에. 1년에 이사를 2번을 해요. 지역을 옮겨서 이사를 한번 했었고요. 다시 지역을 먼저 살던 데로 옮겨서 이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집을, 두 번째 집은 월세를 주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집이 월세예요. 네. 그런데 먼저 준 집을 월세가 더 크고요. 받는 게 더 많은 거죠. 지금의 월세가 조금 더 작아요. 그 차액이 50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사만 했는데 50만 원이 들어오는 내 월세 수익이 그런 구조를 조금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약간의 운이 조금 따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집에서 이사를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역전세가 좀 있잖아요. 심하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상승기였어요. 전세금이. 상승기여서 다시 세입자를 드렸더니 그 전세금이 올라갔어요. 아, 나에게 또 투자금이 생겼구나. 무이자 투자금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걸 가지고 다시 제가 인천에 집을 또 하나 삽니다. 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집이 이제 세 채가 돼요. 그렇게 이제 부동산이 세 채가 되다가 제가 또 그동안에 책도 나오고 또 무자본 창업으로 이렇게 콘텐츠도 이루고 이렇게 해서 돈을 조금 벌어요. 그때 이제 그 돈을 또 한참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빌라를 하나 사게 돼요. 근데 그 빌라는 워낙 이제 저렴한 빌라인데다가 좀 작은 빌라고 낡은 빌라라서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해서 네 번째 집을 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간 임대라고 해서 세컨하우스를 강원도에다가 삽니다. 강릉에다. 그것까지 해서 저는 총 5채의 네. 부동산이 생겼어요. 네. 그게 이제 3년 6개월 정도 걸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뭐 금융자산이라고 하죠. 그걸로 조금 따지면 금융자산으로는 제가 이제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당주를 3년 6개월 정도를 계속 보유를 했으니까 그것도 조금 네, 몇 천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무인 카페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인 카페에도 물론 그거는 자산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매달 돈이 200만 원 이상 순수익이 들어오니까 제가 일을 안 해도 그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월급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수입이 조금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저는 콘텐츠를 제일 많이 해요. 법인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법인회사를 운영을 해서 제가 대표로 있으면서 이제 코치들의 월급도 좀 나가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이 부자라는 거 이런 매뉴얼을 만들면 좋겠다. 내가 혼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물론 멘토들이 계시긴 했지만 혼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그분들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주 적은 비용이에요. 네, 제가 배웠던 비용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부자 매뉴얼이라는 그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수익금 같은 경우 그런 거에서도 또 벌어오고요. 저는 또 이제 외부 강의를 나가요. 네, 외부 강의를 나가니까 외부 강의에서도 네, 수입이 들어오고요. 또 책 3권의 저자입니다. 네, 전자책은 5권의 저자고 그러다 보니까 인세가 들어와요. 그래서 인세 같은 것도 좀 들어오고 제가 처음에는 아까 식비 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부자 매뉴얼 이 커뮤니티를 하면서 식비 절약을 따로 할 수 없어서 이 부자 매뉴얼에 조금 합류를 시키고 그래도 식비 절약만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본을 조금 판매를 해요. 그런 판매금, 네, 그런 것들도 소홀치 않게 소소하게 네, 그렇게 조금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꽤 월 수익이 괜찮은 네, 편입니다. 작가님 지금 중요한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작가님의 이 투자 스토리를 딱 들어보고 느끼는 게 딱 하나 있다면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9시 출근 6시 퇴근이다 하면 우리가 점심시간 빼고 8시간 정도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8시간만 일해갖고는 돈을 벌고 성공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8시간만 직장생활 하는 분들을 나무라는 건 아니고 하지만 내 시간을 얼마나 더 남들보다 더 잠을 덜 자더라도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작가님 지금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부지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그 부동산 이 투자를 시작했던 게 부동산 투자는 기본이 억대고 네. 또 오래 자동으로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주식이랑은 좀 이제 투자에 대한 기간이나 네. 시간이 많이 다른데 3년 6개월 만이면 정말 빨리 이루셨네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셨지? 좀 궁금하네요. 또 노하우가 있었나? 어떠세요? 아니요. 따로 노하우는 아니었고 저는 이제 3번에 크게 실패를 했어요. 부동산을. 제가 그 왜 여쭤보냐면 네. 투자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도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같이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이제 크게 실패를 했는데 저는 이제 IMF 때 첫 번째 실패를 했고요. 조금 빠르게 집을 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 100일 때 아이를 얻고 미분양 아파트를 샀어요, 하나. 네, 그거를 이제 뭐 신청을 한 거죠. 미분양한 거를. 그러다가 보니까 그 전에 IMF 전이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입주 시기가 됐을 때 딱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거를 산 거기 때문에 그때는 대출을 받으면 막 큰일 나는 줄 아는 네, 아주 젊은 그리고 네. 대출 이자가 엄청 비쌌겠죠? 25%도 넘었어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대출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네, 매도를 하게 됐고요. 그 매도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3달 정도 지나니까 이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부동산을 이렇게 파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집을 원래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인드가 바뀐 거죠. 집을 사면 뭐해? 이렇게 하는데 돈 벌기 힘들다. 리스크가 크다. 네, 그렇게 너무 대출만 힘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세로 새 집만 찾아다닌 네,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그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지인의 말 듣고 2개의 지방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서산이랑 경주였었어요. 아이고, 네네네. 근데 그때 서브프라임, 네, 그때였어요. 아, 또, 네네네, 네, 이쪽으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서산이나 경주 할 때 현장만 가봤어도 지인의 말만 들은 거죠. 현장만 가봤어도 괜찮았는데 사실 이렇게 입주 시기에 다가왔을 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산 속에 덩그러니 그 아파트만 딱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임장도 안 가보고 집 사신 네, 거예요? 네. 그때 몰랐어요. 그런 거를. 공부라는 거는 뭐 전혀.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는 1억 원의 손해를 보고 2채를 매도를 합니다. 한 채는 아예 매도가 되질 않아서요. 회사에다 이렇게 해약을 하는데 회사는 해약을 안 해주죠. 계약금은 물론이고요. 제가 한 4천만 원 이상의 웃돈을 얹어주고 아마 이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얹어서 해약을 간신히 네 그렇게 한 케이스예요. 그렇게 실패를 2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그때는 또 부동산 상승기가 약간 올라갈 때인데 지금은 알았어요. 상승기였다는 걸. 근데 그때는 또 몰랐어요. 그때 제가 수지에 미분양 아파트를 또 하나 삽니다.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때 2억 8천 정도 25평? 와. 네, 지금 그런 거 없죠. 없죠. 네, 수지 없습니다. 네, 그때 2억 8천 정도에 이렇게 미분양을 잡았는데, 또 저는 예체능 하는 자녀의 교육비가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피가 한 5천 붙으니까, 많이 올랐다. 팔자. 그래서 또 팝니다. 지금 한 8억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크게 이제 3번의 실패를 했고요. 이제 크고 작은 것들, 잔잔한 거, 네, 그런 것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분양권으로 몇 개 조금 했다가, 그렇게 해서 부동산은 실패를 해서, 공부만이 살 길이구나. 부동산은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제가 이렇게 그때 IMF 때부터 보고, 서브프라임 보고, 이렇게 세월이 저도 결혼이 30년이 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공부를 해야 됐다 하면서 저는 53세에 네,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투자에 관해서 성공한 이야기들만 많이 들어봤지 우리가 실패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작가님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셨고 성공하신 성공궤도를 달리시고 있지만 실패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네. 그렇죠. 풍파가 없이는 성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내 돈을 굴리고 그냥 안전하게 제대로 불리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하고 절약을 해야 된다. 이 2가지를 확실하게 실천을 하셨네요.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부동산으로 3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셋째 넷째 불가능하거든요. 네. 과거에 그런 어려운 정말 큰 수업료를 내셨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가능했다는 것. 네. 그리고 아까 그 주식 배당주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또 배당주하고 또 이제 그 블로그하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또 이제 강의하고 재테크하는 네, 거. 네. 지금 말씀 또 들어보니까 작가님도 예전에 미술 선생님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일단 강의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초보는 아니시니까 또 가능하셨을 거예요. 본인의 능력을 잘 살린 이제 또 이제 한 거죠. 네, 제가 찜질방 매점 이모 3년 할 때는요, 되게 자존감이 내려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그거를 했는데, 그때는 자존감이 내려가 있어서 뭐 친구나 뭐 지인들이나 다 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콘텐츠를 운영하고 또 1:1 뭐 코칭을 좀 해준다든가 이런 걸 보니까 네, 저의 오랜 경험, 네, 그 미술학원 했을 때 상담을 하고 또 앞에 나가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거는 조금 알 수 있어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또 나오셨으니까 또 책 이야기 할 시간을 좀 드릴까 해요. 네, 네. 근데 책 내용이 너무 진취적이고 좋아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목차에서 담아놨어요. 네, 네. 먼저 책의 시작, 성장, 전환, 결론 이렇게 하고 이제 매진말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먼저 시작, 내 삶의 성공을 담은 용기.
어떤 무슨 일이든 시작하려면 큰 결심,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작가님 제일 먼저 내가 재테크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다짐한 게 돕기 때문에 네. 와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네. 그 이제 어떻게 용기를 갖게 되셨는지 책에 어떻게 서술하셨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조금 성장하고 인생 2막이 돼서 제가 이제 인생이 좀 변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50대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0대라고 해서 못할 거냐?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50대는 하면 안 돼. 이거는 30, 40대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누구든 가능하다는 거를 조금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새벽 기상, 독서 이런 걸 먼저 했잖아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돕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4시에 일어나서 무작정 책을 읽었어요. 원래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아마 젊었을 때부터 책을 좀 좋아했다면 진작에 좀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열심히 해도 성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고요. 50대라는 나이는요, 뭔가 시작하기에 되게 좋은 나이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성장했잖아요. 자녀들이. 40대나 30대는 아이들이 어려서 못하고, 남편의 이렇게 뒷바라지 한다고 못하고, 아이들 챙겨야 된다고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50대라는 나이는, 아이들도 성장을 하고, 남편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가정적으로 조금 안정이 돼 있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작하면 된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요, 용기가 없어서 못해요. 왜 용기가 없어 못하냐면 두렵기 때문에. 이게 진짜 될까? 진짜 한다고 돼? 라는 약간 의심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성공하지 못해요. 나 할 수 있어. 방법은 몰라. 그렇지만 할 수 있어. 저는 이런 거를 많이 외쳤거든요. 왜냐면 저도 방법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막연하게 나 할 수 있어. 진짜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진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용기 조금만 내시면 누구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진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뀔까라는 의심 때문에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거에는 선택과 정말 중요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를 하겠다고 마음을 분명히 먹고 일단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계기에 대한 이야기 또 해주셨네요. 네, 또 다음 이야기 바로 해볼게요. 두 번째로는 성장. 나이는 뒤처짐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다 이야기 해주셨는데 방금 지금 이야기의 연장선 같아요. 네네. 50대기에 가능하셨다. 남들은 50대라 하면 이건 늦은 나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담이긴 합니다만 저희 아버지도 이 유튜브 채널을 60대에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정말 중요한 거는 아버지랑 저랑 이제 한 20 몇 년의 갭 차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제가 젊은 저도요. 지금 60대의 그 아버지의 열정이나 그런 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매일매일 진짜 딱 한 번 맘먹으면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것. 그거를 저한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정말 그 용기나 그 추진력 같은 걸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힘들다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저보다 지금도 열심히 사시기 때문에 이런 그 동기부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두 번째로 성장은 뒤처짐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다. 어떤 이야기 담겨 있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닥치고 시리즈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리즈 너무 좋아요. 네. 닥치고 하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가족도 머니메이트라고 표현을 하면서 닭돈, 닭독, 닭존이 있어요. 그러면 닥치고 돈 모으고 닥치고 독서하고 닥치고 종잣돈 모으자라는 거를 가족끼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는 닥치고 시리즈를 저희 그 커뮤니티에서 제가 운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해보니까 이걸 하면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잘 지키는 분들은 정말 성공을 했고요. 이거를 잘 못 지키는 분들도 사실은 많죠. 꾸준히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시작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끝까지 가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중간에 꼭 사라지셔요. 네. 사라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두려우니까 하다 힘드니까
이런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편하면 안 돼요. 불편해야 되는 거죠. 만일에 지금 삶이 힘들고 불편하다면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닥치고 시리즈를, 제가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하자? 그건 아니에요. 하나씩 해보자. 네. 일단, 제일 먼저 했던 게, 새벽 기상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 기상을 저는 4시에 일어났지만 누구나 다 4시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잠자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새벽 기상을 하시려면 잠자는 시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4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최소한 10시에는 주무셔야 되고요. 5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11시에는 주무셔야 됩니다. 최소한 6시간은 네, 주무셔야 되고, 나는 만일에 6시에 일어나는데 이것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근데 6시에 일어나는 분이 5시로 마치고 싶은데 정말 힘들어 이러면 요거 추천드려요. 1시간을 갑자기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아니라 10분씩. 예를 들면 오늘은 10분 일찍 5시 50분. 네, 그걸 한 일주일 해보셔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10분 5시 40분. 네, 그 다음 주는 5시 30분. 내 몸이 눈치채지 않게 그냥 스며들듯이 이렇게 하면은 네, 충분히 일어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새벽 기상은 6시 반 정도까지가 저는 새벽 기상이라고 봐요. 7시는 아침이라고 보죠. 네, 그렇게 일어나시면 되고요. 독서는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책을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답이거든요. 책은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거를 이렇게 지식을 주잖아요. 그래서 독서도 전략 독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책을 한 10권 정도. 주식이면 주식책. 주식책 읽었다, 부동산 책 읽었다, 뭐 자기계발 책 읽었다 이러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주식만 읽는다면 주식책, 부동산만 읽는다면 부동산책, 자기계발서만 읽는다면 자기계발서책. 이렇게 전략 독서를 좀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식비절약, 닥치고 식비절약이 있어요. 네, 식비절약은 내가 우선 자기 분석을 해야 돼요. 무조건 뭐 먹는 거로만 아낀다?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네. 가계부를 뒤집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자기 분석. 내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 적고, 내가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쫙 적고, 그러면 나와요. 저축할 수 있는 금액. 그런데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거를 그 나열해서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휴대폰비 줄일 수 있어요. 보험료 줄일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식비예요. 왜 줄일 수 있냐면 외식과 배달만 안 해도 많이 줄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식비 절약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돈 공부를 해요. 돈 공부는 이제 뭐 강의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또 책도 있고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경제 기사를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제 기사나 또 investing.com이라는 네, 그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네, 주가 지표도 나오고 세계 주요 지수도 다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금투자나 뭐 이런 것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닥치고 종잣돈 모으기가 있어요. 최소한 맞벌이는 50% 이상 모으셔야 되고요. 네, 외벌이는 30% 이상은 모아야 된다고 봐요. 아무것도 안 모으고 뭘 할 수는 없어요. 종잣돈 없이는 어떠한 것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잣돈 꼭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에요. 네, 닥치고 운동.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체력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요. 장을 막 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마트를 갔다 와서 누워 계셔요. 체력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손질해서 뭐 정리를 하거나 이러는데 너무 힘드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약간 쉬어줘야 내가 또 체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힘드니까 체력을 보완을 하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정신력이 약하다라는 소리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에 정신력이 약한 게 아니라 체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체력을 가장 중요시, 특히 50대 이상, 뭐 60대 이런 분들은 더 체력을 키우셔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네.
네, 중요한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저 정적으로 공감 가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편하면 안 된다. 저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만큼 네.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네. 것. 그리고 이제 닥치고 시리즈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 채널에서도 그 이야기 했었어요. 우리는 닥모, 닥치고 수량을 모으라고, 주식 모으라고. 네. 닥모를 실천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 해주셨는데, 먼저 새벽 기상 이야기. 네. 일단은 시간을 많이 쓰려면 맞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밤낮이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깁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시, 6시 일어나면 밤 9시, 10시 돼도 졸립니다. 안 졸릴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책 읽는 거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언제나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식비절약.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사실 이런 거 줄여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하루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네. 돈을 모을 수가 없죠. 근데 식비절약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여윳돈을 굴릴 수 있다는 것.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 식비절약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식구가 많아질수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의견을 통일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다 지키려면 체력이 돼야 된다는 네. 것. 그렇죠. 우리가 일단은 시간을 많이 쓰려면 잠을 잘 자고 오래 생활을 하려면 운동해서 체력을 만들어야 네. 된다는 거.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전환, 돈을 만드는 시스템의 시작, 재테크에 대한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아까 서론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책의 재테크 어떻게 소개해 주셨는지. 네. 저는 법인 대표를 지금 맡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1인 기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네. 그거는 이제 작게 시작을 했죠. 그냥 블로그에서 먼저 그 식비 절약에 대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웃들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작게 처음에 10,000원 받았습니다. 네, 1인당. 그렇게 해서 20명 모아도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제가 약간의 유명해지다고 해야 되나? 그 블로그 안에서는.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1인 기업으로 계속, 네, 그냥 혼자, 해서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강사도 하고 또 뭐 무인 창업 강사도 하고 그다음에 무자본 창업 강사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다른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강사도 하고 이럴 때 제 수강생으로 만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 나중에 들어오셔서 이제 저희 시스템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혼자 하고 있을 때 그러시는 거예요. 저 이제 멘토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멘토님 이렇게 나가다가는 위로 쭉쭉 성장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봤더니 자세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 혼자 계속 가르치잖아요. 근데 제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혼자. 그렇죠. 몸에 10개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지식도 한계가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이렇게 하던 분들이 한계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커뮤니티로 또 옮기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를 리뉴얼을 해야 된다. 붐의 시스템을 리뉴얼을 해야 된다. 컨설팅을 받으셨구나. 네, 네네. 그분한테. 그래서 어떻게 리뉴얼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각 사람들을, 그 실력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게, 네, 저는 대신 비용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1인 기업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1인 기업으로 할 때는 사실 돈을 더 잘 벌었죠. 혼자 다 하니까. 그런데 법인으로 할 때는 비용을 이제 드려야 되니까 사실 반 정도밖에 그 컨텐츠에서는 못 버는데, 문제는 훨씬 좋은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분들은 이게 다양한 각 분야의 분들에 의해서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되고, 저는 일이 나눠지니까 제가 책 쓰기를 사실은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그러다가 책 쓰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책이 이제 나오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저는 내가 여태까지 혼자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성장을 못했구나. 나 혼자만 성장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시스템을 바꾼 지 지금 7개월 차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작가가 탄생했고요. 저를 따라서 제가 이제 부러우면 따라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부러우면 지는 거다가 아니라 부러우면 그러면 따라야라. 따라야죠. 네.
제2의 서여사가 되고 싶다면 그냥 내가 가던 길을 그대로 따라와 봐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작가가 되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무인 창업을 따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공간임대를 따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전자책 같은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외부에서 강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 리뉴얼하기 너무 잘했다. 많은 분들이 성장을 하는구나 확실히. 대신 그 모든 강사들은 제가 그 붐의 안에서 뽑아요. 제 그 커뮤니티 안에서 보면은 능력 있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성장하는 거죠. 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자꾸 리더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성장해서 크게 나간 분도 계셔요. 본인이 크게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서 나간 분도 계시고, 저는 사람과 돈은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움켜쥐고, 돈도 움켜쥐고, 사람도 움켜쥐고, 넌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만 있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보내야 저수지에 가둬놓는 게 아니라 저수지에 있다가 강물로 나가고, 강물에서 바닷물로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게 부자 매뉴얼이라는 시스템이에요. 단계별로 이렇게 들어가요. 입문, 성장, 도전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엔 사장, 작가, 강사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밟다 보면 어느 분은 사장이 되고요. 어느 분은 강사가 되고요. 어느 분은 작가가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저를 만나서 발전했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이제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뿌듯하시겠다. 네. 지금 제가 되게 와닿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보통은 우리 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투자를 하고 정말 올바른 마인드로 살아가려면 버려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 승화시키라는 거지. 부러우면 따라하라. 네. 부자들의 아까 습관도 이야기했잖아요. 부자들의 습관도 따라하고, 우리가 이런 마인드나 또 그 돈 버는 방법들을 따라하면 나도 어느 순간 그거에 맞게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돼 있다. 중요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과 돈은 흐르게 하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죠? 내가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는 것보다 이 돈을 어떻게든 굴릴 방법을 찾으라는 것. 당연히 수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네.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네. 책에서 이제 결론,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시작은 지금부터. 내 경험과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법. 제목만 들어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저는 이제 3년 6개월 전보다 지금이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몸테크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종잣돈을 모을 수 없는 분이다 하면은, 아무리 저는 월급이 너무 작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무리 모아도 이 돈으로 도저히 적금을 들 수 없어요 라는 분들은 저도 지금 몸테크를 하는 중이에요. 몸테크를 특히 젊은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요즘에는 SNS 이런 상에서 너무 화려한 생활을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되게 두려워하세요.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나만 조금 초라해 보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가장 후회되는 거는요, 나는 왜 젊었을 때 그걸 못했을까. 지금이라면, 내가 만일에 그 젊은 날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제 부자 되는 방법을 아는데 라는 생각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 분들이. 그래서 몸테크를 조금 해도 된다. 내가 돈이 진짜 없다면 내가 월세를 살면 어때요? 그래서 월세를 조금 살고 그 돈으로 조금 투자할 수 있는, 대신 공부를 꼭 하셔야죠. 어떠한 투자라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 잃어도 충분히 일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50대는 잃으면요,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가 50대는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젊은 분들은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거랑 똑같듯이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을 때 한번 실패도 해보고 그래야 나중에 성공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저는 몸테크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돈이 없어도, 제가 이제 서울에 집 한 거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서울에 작은 빌라예요. 11평의 빌라인데, 그 빌라는요, 우리 가로주택 정비구역이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거기에 가서
1억 2,500 주고 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빌라는 사실 시세를 잘 몰라요. 아파트는 실거래가라는 게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있죠. 네. 그래서 시세를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시세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매도자의 입장에서 전화를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사고 싶은 빌라를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 전화를 해서 이 빌라에 몇 층에 이게 있는데 얼마에 매도가 될까요? 하면은 그 부동산에서 얼마라고 이렇게 집어줘요.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전화를 해요. 물론 똑같은 전화번호로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 또 전화를 한 번 하면 매수자 입장이 한 500에서 1000은 비싸게 불러요. 항상. 네. 그래서 그거를 절충해서 저는 500을 깎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흔히 말하는 썩빌이라고 해요. 썩은 빌라. 아주 오래된 빌라. 그래서 그 빌라를 싹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저는 1억 2,500에 샀는데 리모델링을 2,200을 줬어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리모델링 치고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샤시부터 바닥까지 다 고친 거예요. 현관문까지 그렇게 고치니까 중간에 리모델링 하는 도중에 전세가 나갔어요. 1억 3,500에. 네. 그러면 제가 실제로 들은 투자는요. 1260인 거예요. 60은 복비였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찾으면. 네. 그래서 저는 서울 빌라를 그런 식으로 하나 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주식 이야기로 조금 나오면 저는 이제 펀드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ETF라고도 하죠. 네. 주가 지표용으로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S&P 500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펀드를 한 지는 오래됐어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우리 그때 2008년도 뭐 그때 한참 펀드 열풍 난 거 혹시 아셔요? 엄청 알고 네, 있어요. 네. 저 그때 계좌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 뭐 삼성 주식도 한참 있었고 그다음에 뭐 베트남 펀드, 중국 펀드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들어가면 좀 벌었던 시절. 네, 그때 펀드를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해서 저는 펀드의 매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펀드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주. 네, 주로 미국 배당주로 하는데 그 배당주는 흔히 알고 있는 네, 좋은 배당 성장주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당이 1년에 4번 나오는 네, 그 맛에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굉장히 뭐 많아야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쭉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모주. 네, 공모주 조금씩 소소하게. 네, 요즘 공모주가 7월에 한참 많았고요. 지금도 한 9월에 한 2개 정도 큰 것들, 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저는 조금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동산 투자에 관한 진짜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서울의 썩빌? 썩은 빌라?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네. 빌라. 야,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빌라 같은 경우는 우리 요즘 직방이나 뭐 호객노노 보면 아파트는 시세가 다 나와 있어서 네. 얼마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빌라는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스템상. 네. 그런데 야, 이거를 알아내는 방법. 내가 그냥 사고 싶은 빌라가 있는데 집주인인 척 전화하는 말이죠. 네. 나 어디 몇 번지 여기 무슨 빌라 집주인인데 이거 내놓으려 그러는데 한 얼마 정도에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라고 이제 하면은 부동산 사람들은 매일 매매하니까 동네 시세를 다 알고 있죠. 네. 와, 이렇게 해서 시세를 얻어내는 방법이 있네요. 네. 와, 이거 진짜 꼬마 빌라 사는 게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모르면 우리가 웃돈 뭐 1,000, 2,000씩 더 주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집주인인 척 알고 전화를 하면 내가 사고 싶은 집의 시세를 알 수 있다. 네.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주식 투자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그 협의가 되지는 않았는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이따 이제 그 여쭤보려고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오신 김에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메인은 개별 종목보다는 안전한 대장주 위주의 ETF 네. 그리고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네. 미국 주식에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그런 그냥 다들 아는 인덱스 정도만 네. 이제 꾸준히 평생 보유하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라. 이렇게 하면 그 손해 날 일은 없으니까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여윳돈으로 해야 되고 빚도 절대 하지 않고 그리고 하락장에 매수해야 되는 거. 네. 대부분 사람들은 상승장에 들어왔다가 조금 벌다가 이제 와르르 무너질 때 돈을 다 잃고 떠납니다. 근데 진짜 주식 투자는 이제 그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정액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나중에 엄청나게 상승장에 큰 돈이 된다는 네. 거. 저희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 여기에 닥모, 닥치고 모아라. 네. 이렇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주식 투자도 실패한 계기가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과거의 그런 사례들. 근데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배당주에 관해서 상당히 궁금한데, 네. 배당주 같은 경우는 제살 깎아먹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것도 사람마다 반반인데, 배당주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완전히 끊기신 분들, 이제 60대 이상의 취업이 어렵고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은 네. 배당주를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당장의 현금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배당주가 물론 배당이 잘 들어오는 건 있지만 배당주 수익률 같은 경우는 엉망입니다. 오히려 뭐 과거 뭐 5년 전보다 마이너스인 것도 많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제살 깎아 먹기일 수도 있는데도 배당주의 매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배당주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네, 그 하락장에도 들어오는 게 배당주잖아요. 그렇죠. 하락장에서 네. 큰 힘을 발휘하죠. 네, 배당주가. 그래서 저는 그거 믿고 제가 이제 노후 자금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거 믿고 하는데 한동안 조금 매수를 안 한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달러가 굉장히 비쌀 때가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럴 때는 아무리 얘가 내려가 있어도 달러가 비싸니까 부담되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펀드 쪽으로 우리나라 펀드로 바꾸자 해서 그때는 펀드로 조금 이렇게 한 적이 있고, 저는 그 배당주에 뭐 특별하게 뭐 그거는 아닌데 약간 좀 알려져 있는 딱 3가지, 4가지 정도의 종목만 해요. 네, 더 이상은 잘 알지를 못해서. 단일 종목으로 투자하시구나. 네, 네, 코카콜라나 네. 스타벅스 같은 그런 네, 네, 네. 대장주들. 그것만. 네. 단일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내 수익을 바꾸는 건 정성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정성?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는 소자본 창업을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소자본 창업에는 말 그대로 자본이 좀 적게 들어가는, 뭐 억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운영을 하는데 무인 창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무인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 무인 카페를 운영하게 됐냐면 저는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원래 무인 카페에 자주 가시나요?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사실 새벽반이에요. 새벽에 뭐 걷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뭐 차로도 막 돌아다니고 막 가락시장도 가고 고기 좋아하니까 새벽에 고기 사러도 가다 보면 음료 먹고 싶고 그래요. 근데 카페 같은 경우는 11시, 12시면 문 닫는데 대부분입니다. 저희 동네는 사실 9시면 문 다 닫거든요. 그런데 무인 카페 진짜 좋은 게 24시간이니까 24시간이죠. 그리고 가격이 반값이에요. 네. 싼 거는 1,900원? 2,000원? 그렇게 네네네.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맛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저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관심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네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쫓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야기 부탁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인 카페에 관심이 사실은 없었어요. 네, 가본 적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무인 카페 강의를 들어요. 제가 강의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무인 카페 강의를 듣는데 이거 너무 괜찮네? 이분은 그 강사는 4개의 카페를 운영한대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괜찮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딸 부부한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희 딸 부부는 원래 관심이 있었대요. 돈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래? 우리 무인 카페 한번 가볼까? 하면서 그날 무인 카페를 갔어요. 이야기한 날. 근데 맛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네. 커피 맛이, 이거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확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원래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실행력이 조금 빨라요. 왜냐면 부자가 되려니까 이거 빨리빨리 내가 판단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실행력이 조금 빠른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인 카페에 관심을 가지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지인이 무인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한 번도 물어본 일이 없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무인 카페를 물어보기 시작했고, 수익은 어떠냐, 뭐 지금 이런 데서 하는 건 어떠냐라고 했는데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그 지금에 하고 있는 그 가맹점 대표님하고 만나서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다른 데에 가서 그분이 이제 그 가맹이 있는 딴 지역에 가서 마셔봤어요. 그리고 제가 1시간 정도도 앉아있어 보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앉아있어 보고 했는데 괜찮게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근데 무인 카페는
우리 부동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입지가. 중요합니다. 네. 커피 맛은 두 번째고요. 두 번째예요, 맞아요. 입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무인 카페라는 거는 무슨 맛집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무인 카페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된 상가에서 해야 되는구나. 입지는 새 상가 대로변에서 하면은 세도 비싸고, 비싸죠. 네, 새 아파트에서 해도 세가 비싸고, 그 대로변은 언제 저가 커피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다른 커피들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오래된 그 상가는 우리가 브랜드 저가 커피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50군데 상가를 알아봐요. 네. 그래서 50군데 알아봐서 지금 딱 하는 곳을 찾았어요. 월세 50만 원에 찾았습니다. 네. 50만 원이라는 월세는요, 망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인 카페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작가님이 이 추진력, 뭐 생각하면 바로 실행하신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작가님이 왜 가능하시냐,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네. 이런 추진력과 과감하게 바로 행동하는 것들도 과거에 30년 이상의 그 경제활동과 수많은 실패 경험, 그리고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력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가 된 상태에서, 네, 작가님 같은 네. 경우는 공부를 얼만큼만 해도 남들보다 빠르게 이제 습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셨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무인 카페 이야기 아마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네. 저도 이 시스템을 좀 알고 있고, 제 주위에도 그 이제 무인 카페를 하시는 그 건물주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네. 전기하고 물만 끌어오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네. 거. 네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그 사례를 보자면, 그 홍대에 이제 그 건물에 그 형님 주진이 있으신데, 건물이 좀 구석에 있어요. 네. 사람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경기도 외곽이라도 오래된 상가 같은 게 오히려 주민들이, 네. 지역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신다고. 네, 네. 그래서 입지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네. 이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더 해볼게요. 네. 네. 내 행복과 여가, 수익을 모두 잡는 시스템 만들기. 사실 모두가 꿈꾸고 있는 건데,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이야기들 담겨 있나요? 네. 이것도 소자본 창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이제 공간 임대를 하나 하고 있어요. 강원도 강릉에서, 강릉 주문진이죠. 정확히 말하면. 네, 주문진에서 한 달 살기, 네,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유 숙박이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 흔히 말하는 에어비앤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거랑 조금 다른 게,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인데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임대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중장년들이 가장 버킷리스트가 이런 게 있어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뭐 국내에서 한 달 살기, 해외에서 한 달 살기,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것들이 버킷리스트인데 저 역시 그게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는 조금 불가능하겠구나. 일단 거리가 멀고요. 그다음에 비싸요.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강원도에 가서 하면 되겠다. 이것도 제 커뮤니티에 어떤 멤버님이 본인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저한테 팁을 알려줘서 저 또 바로 가서 네, 실행을 했는데 일단 아파트 값이 비싸지 않았어요. 되게 오래된 아파트고요. 13평인데 6억 5천 주고 샀습니다. 네, 그렇게 사서 제가 이제 인테리어 조금 하고 그 공간 임대는요, 말 그대로 옷까지만 가져오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내 집처럼 편안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저희 가족이에요. 왜냐면 걔가 이제 세컨하우스도 되잖아요. 근데 한 달 살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주일 살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주일 살고 그 다음에 바로 뭐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예약이 들어오면 좋은데, 약간 텀이 있는 날이 있어요. 뭐 2, 3일 텀이 있다든가 그런 날 저희 가족이 가서 잠깐 지내다 옵니다. 청소하고 관리할 겸 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바닷가가 정말 가까워요. 8분 거리.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되게 좋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저 동해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저희 채널에서도 저희 부모님도 이제 거제도에 1년 살기 하고 오셨어요. 네. 월세 그냥 내고, 근데 거기 아무래도 싸다 보니까 1년 이제 살다가 오시고, 제주도도 한 달 살다 오셨거든요. 네. 그 50대 이상 분들이 이런 그 로망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나도 이런 데서 여행해보고 싶다는 거에서 출발해서 아예 그냥 그 차려버리셨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잘 되고 계시다는 거. 네. 지금도 여기 제가 나와 있지만 저희
무인 카페도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 지금도 한 달 살기 하시는 분이 게스트가 들어와 계십니다. 네. 그 워런 버핏의 명언 중에 그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가 돈이 들어오게 하라는 그 맞아요. 이야기를 지금 네, 잘 실천하고 네.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와, 작가님 오늘 그 네. 많은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동기부여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게스트분들을 모시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가님에게 투자란 어떤 것인지 투자에 대한 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투자라는 게요. 원래 투자라는 뜻은 던질투 자본자예요. 그래서 돈을 던져야 자유로워진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고 인생이 좀 변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돈을 던져서 투자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깔끔한 정리이십니다. 또 투자, 던지는 거, 자본을 네, 던지는 거, 네. 그만큼 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 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